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더위와 싸우랴, 공모주와 싸우랴, 정신이 없었던 7월도 마지막 주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상장은 세 종목입니다. NRB, 프로티나, 대한조선. NRB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상장의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확인해보죠. 회사는 모듈러 건축 기업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한 뒤에 현장에서는 조립해서 바로 건축을 완성하는 방식이었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고요. 현재 이동형 학교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주택 쪽까지 좀 확장을 했는데 정부의 모듈러 공동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된다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 의존도가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잘 유지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었고요. 공모가는 상단인 21,000원에 확정이 됐고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2.08%입니다. 수요 예측대의 0.77%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긴 했어요. 2.08%면 딱히 의미 없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용해서 최종 유통 물량을 계산해 보면 322만 6,980주, 상장 주식 총수의 30.9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678억 원 규모. 도인시스보다 좀 가볍긴 한데 수급이 약한 경우에는 또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이즈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일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얘는 국내 기관이 39.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주 35.94%예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16.27%, 외국 기관 7.81% 순서. 그나마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높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들이고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 참고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보면 발행가액이 104원, 63원, 5,088원, 13,889원.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게 13,889원. 근데 공모가는 21,000원이니까 기존 주주는 다 낮은 가격에 들고 있어요. 이게 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2.08%로 굉장히 낮고요. 유통 물량은 30.95%에 기존 주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렇게 기대치가 좀 낮은 종목일수록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게 더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 기존 주주가 바로 던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좀 불안하다고 느껴서. 자, 유통가는 금액은 약 678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90억 원. 조건만 봤을 때는 딱히기는 하죠. 딱히. 저는 조금 더 불안했던 게 가격 측면인데요. 공모가는 EV, EBITDA로 산출이 되기는 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도 했고 EV, EBITDA 쓴 것도 조금 안 내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PER로 비교를 한번 해봤었죠. 그나마 국내에서 모듈러 건축 관련 유사한 사업성을 띠고 있는 SY스틸텍과 SY를 참고했습니다. SY스틸텍은 24년 순이익과 7월 25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이 23배 정도가 나왔고 SY는 57.76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NRB는 공모가 기준으로 109.55배라 조금 너무 높다 싶기는 했어요. 그리고 딱 보면 그냥 실적 대비해서 두 종목 대비 시가총액이 가장 높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런 게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약할 당시에. 그리고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봤을 때 회사의 25년 추정순이익이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상으로는 24년 대비해서 4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증권사 리포트는 없었고요. 참고해서 83억 원 할인 전혀 없이 그냥 잡았고 국내 SY스틸텍의 PER인 23배만 적용을 했습니다. SYEF는 좀 아웃라이어 수준 같아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이 1,909억 원, 주당 평가가액은 약 18,308원. 공모가보다 약 12.8% 정도 낮은 수준 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PER을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지, SY스틸텍 하나를 가지고 펄을 쓰는 게 맞을지.
그래서 그냥 회사 측이 제시했던 그대로 EV 에비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저는 여기서도 SY 스틸텍, 국내 기업 SY 스틸텍의 EV 에비타만 썼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또 32,909원으로 산출되더라고요. 공모가보다 57% 정도 높은 수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해 줄지 좀 궁금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장외 호가만 좀 확인을 해보자면 매도 호가는 25,000원에 매수 호가는 24,000원에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앞의 종목들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NRB는 수급이 잘 유지되어 주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무지성 수급이 들어와 줘야 수익 구간이 좀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생겼습니다. 도우인시스와 뉴로핏이 생각보다 시초가가 높게 떠서 출발을 하는 바람에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뉴로핏은 더블 위에서 출발하고 갭 6%를 초반에 딱 띄우고서는 계속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러면 NRB의 최악의 케이스는 종목도 불안하고 시초 매수세도 약해져서 시초가를 좀 낮은 수익권에서 형성을 하게 되면은 불안해하는 기존 주주와 공모 주주가 초반에 다들 매도에 나서면서 좋지 못한 주가를 형성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초반에 약수익 구간에 기존 주주랑 공모 주주 빨리 정리되면 그 뒤에 어떤 세력이 붙어서 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지성 시초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이 돼주면서 시초에 딱 만족할 만한 수익을 바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상장일에 어떨지는 이제 겪어봐야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종목이나 수급이나 조금 다 불안한 측면은 있어서요. 무지성 시초 매수세가 이어져 주기를 바라야 매도가 그래도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익분기가 약 10% 정도였으니까요. 30% 정도에만 매도할 수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NRB가 잘 가줘서 그 뒤에 프로티나 대한조선까지 힘이 조금 이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